오늘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일단 민경부터 네. 해볼까요? 이 모던 클래식으로 나왔던 캐밀이 2종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월에 나올 거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디자인은 안 나왔어요. 이건 단행본으로 나올 건데 몬테코어랑 나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거네가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튀니지 사람과 스웨덴 사이의 혼혈로 태어난 캐밀이가 피부색이 다른 젊은 청년으로서 스웨덴에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으로 나올 바스커빌가의 개가 박상 선생님 원고 보내주셔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게 이제 셜록 홈즈 작품 중에서는 가장 대표작이기도 하고 박상 선생님이 되게 그 번역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상황이고요. 한 6월쯤 나오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작품 해설은 팀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 더 조금 더 친절하게 써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중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저도 셜록 홈즈가 세계문학 전집 들어오는 게 되게 신선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도 선생님이 되게 최근에 영국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스커빌가에게는 한 초교 끝나고 나서 선생님 한번 뵙고 책 나오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뭐 우리가 북토크든 관련해가지고 좀 독자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먼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워낙 장르 그 작품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편이어서 네. 재밌는 기획들도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이제 오늘 목걸이가 자랑하려고. 아니, 이 목걸이가 저의 그 29개월 아기가 만들어준 목걸이인데요. 출근할 때마다 엄마 꼭 하고 가라고 이렇게 감시를 해서 가끔 행사가 있을 때나 하고 나와서 길을 받곤 합니다. 제가 이 목걸이랑 사실 관련이 있는 거긴 한데 요즘 막 이렇게 아이 보면서 늘 그 이제 그림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세계문학이 어떤 이제 그림으로서도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라서 잘 알려진 고전 작가 울프, 모파상, 해밍웨이의 덜 알려진 작품을 소개해본다라는 이제 컨셉이었고 신의 일러스트레이터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색다르게 표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게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아코디언북이라고 하죠. 병풍책 처럼 이렇게 쫙 펼쳤을 때 이제 와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끔 그런 판형으로 저희가 일러스트 에디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지가 눈앞에 보이지만 깔딱 고개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도서전에서는 직접 선배는 것을 목표로 출간 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 색 교정지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색 교정지를 보고 작가님들이 또 후속 수정을 하실 거라서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해야지. 자랑해야지. 회의 때 안 쓰던 돈을 쓰시네요. 이게 이제 모파상의 단편이고 이별에 관한 내용인데 자매가 대화를 나누면서 언니의 이별을 위로해주는 그런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맡아주신 작가님은 권서영 작가님이에요. 레드벨벳 앨범 작업하신 걸로 아트워크 하신 걸로 유명하시고 또 그 외 달러구트 꿈백화점 레인보우 에디션 또 작업하셨고 몽환적이고 시스터후드가 드러나는 이런 정서로 많이 부탁을 드려가지고 후가공하면서 조금 더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반짝거리는 포인트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안하고 되게 많이 변했다. 정말 고민도 많았어요. 저 텍스트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 어떻게 넣을 것인가 가지고. 상황 묘사에 집중하셨다가 인물의 내면으로 확 들어갔다가 구조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고 벽에 세워놓기만 해도 되게 인테리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저희가 이제 고전 어떤 작은 그 단편을 가지고 하는 첫 시도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김요한 부장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처음 소개하는 에디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 와하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지금 이제 고민입니다. 저희랑 같이 협업한 작가 세 분이 각자 활동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서 우선은 그 작가님들하고 초기에 많이 이벤트를 기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들 원데이 클래스. 협의된 바 없지만 하는 거 재밌겠다. 컬러링. 컬러링. 맞아. 그냥 말하고 다음에 사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에센셜 에디션 8번 스코피츠제럴드 다음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프란츠 카프카. 올해가 이제 카프카 서거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프카의 그 시리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구성은 그 카프카 장편 소설 실종자하고 그 다음에 미안성 단편. 저희가 작년에 이거 카프카 단편선 냈잖아요. 도련한 출발. 여기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단편들을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카프카의 어떤 문학 세계와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게 해주는 게 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들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펠리체 바워하고 그 다음에 밀레나한테 보낸 편지들이 주로 수록돼 있는데 사실 카프카가 펠리체 바워하고 거의 한 6년 가까이 500통에 넘는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후에 이제 밀레나하고도 장문의 편지들을 이렇게 오고 갔고, 그 다음에 제일 카프카가 사랑했던 오틀라, 여동생 오틀라한테 보낸 편지. 저희가 맨날 세문전 월드컵 할 때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앞에서 PD님들이 막 5분 이렇게 하시고 막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팀의 어떤 내력? 지금까지 나왔던 에센셜 중에 지금 가장 두꺼운 거예요. 지금 거의 790페이지가 넘어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요한 부장님이랑 막 부장님이 어떻게 좀 줄여서 어떻게 안 되겠나 그래서 부장님 뺄 게 없습니다. 편집자는 또 뺄 게 없지. 어제까지도 사실 그 논의를 드렸어요. 지금 설득이 아직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가요? 네네네. 디에센셜 하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대표 문장이잖아요. 뒤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앞에 이제 제문의 메인으로 꽂히는 게 지금 대표 문장을 오늘 안건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원래 하지 않는 프린팅을 해갖고 왔어요. 대표 문장 1번. 오클라호마 극장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찍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내 벌써 정오가 되었다. 2번은 글쓰기는 보다 깊은 잠, 곧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낼 수 없듯이 나를 밤의 책상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3번. 나의 존재 전체는 문학을 향해 있습니다. 문학을 떠나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추렸는데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이제 그 카프카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죠. 친애하는 막스 마지막 부탁이네. 내 유품에서 일기, 원고, 편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스케치 등 발견되는 것은 읽지 말고 남김없이 불태워줘. 이 중에서 이제 그 무기명 투표인가요? 1번 손 들어주세요. 2번. 두 분. 3번. 본인도 되는 거. 나머지 여기 3명 4번입니까? 4번 왠지 읽지 말고 남겨서 불태워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읽고 있다는 게 내가 읽을 수 있나? 약간 이런 호기심이 좀 들어서 4번은 사실 도련한 출발의 대표 문장이기도 했어요. 저도 2순위는 4번. 4번이 지금 제일 많은. 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몹시 속상합니다. 저는 사실 회의하기 전에는 내가 3번을 이제 얘기했을 때 다들 만장일치로 3번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 혼자 이제 3번을 밀게 됐습니다. 여기서 굴하지 않고 마케팅부 커뮤니티에도 올려가지고 대표 문장에 대한 저의 그 지지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차장님.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나오게 될 바나나 에세이인데요. 이게 이전 바나나 책들과는 좀 다르게 대만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이 협업을 한 작품이에요. 보시면 모든 페이지에 다 그림이 있거든요. 음식과 가족 간의 연결 이런 식으로 뽑았는데 아들이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공감이 갔던 거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 딸로서의 추억.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떠올리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되게 진한 된장국을 끓여줬는데 되게 맛이 없었지만 가끔 아버지가 그리울 때 싸구려 된장을 사서 먹어보곤 한다라든가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타피오카 주스를 진짜 좋아해요. 맨날 학교 돌아오면 타피오카 주스를 쭉쭉 빨아먹는데 작업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건너방에서 진짜 시끄럽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타피오카를 계속 마시게 되는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기간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이제 10대가 되었고 점점 이제 안 들어오는 날도 많고 음식을 가지고 이제 데려있는 연결을 계속 들려주는데 맨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쓰는 편지처럼 너에게도 이런 매일 먹는 가족과의 일상과 식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는 내가 겪은 행복이고 너도 겪을 행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일러스트레이터와 거장인 바나나가 만나서 굉장히 좋은 협업을 이루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일러스트 작가분이 이때 만삭이셨대요.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마음과 아이를 독립시키려는 엄마의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되고 있고 팀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이게 그림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인스타에 좀 카드뉴스 이미지 형식으로 많이 소개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굿즈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레시피 카드 같은 거.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 왜 안 된다 돼 있어요? 이 책에 관한 권리만 저희가 구매를 했어가지고 좀 홍보에 관련한 그런 웹페이지 상에서의 소개 이쪽으로 좀 책에 절취선 넣어서 이렇게 떼게끔 미리 했었어야지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8월에 만나요라는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스페인어판 표지예요. 마르케스의 미공개 유고작 99년도에 이미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되게 크게 알려졌고 기대가 컸는데 계속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이거든요. 사후 1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생일인 3월 6일에 전 세계 동시 출간을 하기로 했어요. 되게 사실은 관능적인 소설이기는 하거든요. 진청 작가님한테 이 표지 일러스트를 진행 중이고 진청 작가님 색깔을 되게 잘 쓰시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새롭게 해석하면 예쁠 것 같은 그런 작품이고 타임지가 선정한 2024년 가장 기대되는 책 중 하나.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장님 How much of this hills is gold? 라는 건데 저 언덕이 얼마만큼이 황금인가? 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19세기에 미국에서 이제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채굴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청나라에 찾아가가지고 노동력을 이렇게 속여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황금으로 이루어진 산이 있다. 그 황금 캐는 사람이 임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중국 그 노동자들을 데려오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인들의 미국 이민사 초창기 이야기고 아시아계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펼쳐진 이야기인데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부 시점이 되게 암울해요. 이야기 분위기가. 소설이 너무 암울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흡입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보강을 편집적으로 해야 된다. 일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끝까지는 정말 광속으로 읽힙니다. 네. 네. 아, 그거는 이제 이 회의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 일종의 이제 약간 티를 내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면 막 혼잣말도 써 있어요. 춥다, 막 졸립다, 막 약간 이런 것도 써 있고. 아까는 국물이라고 썼습니다. 점심 때 국물을 먹어야겠다. 근데 진짜 아시안 3세의 활약상이 대단한 게 최근 들어서 계속 부각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예를 들어서 비에타인 응연의 동조자라든가 파친코 같은 책도 그렇고 디아스포라가 그 미국 문학 쪽을 관통한 하나의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가 되고 아시안 문화가 이제 거기 맞춰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TV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계약은 돼 있어요. 아시아계 그 프로듀서들이 미국에서 TV 드라마 하겠다고 이제 2년 전에 판권 사서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저 오늘 제작 넘기는 게 데버라 리비 모든 것을 본 남자예요. 근데 저는 리비 작품을 이 소설로 처음 읽었거든요. 제목만 봐도 뭉클해지는 게 있어요. 네, 너무 슬퍼.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다 스포가 될 수 있어가지고 비슷한 어쨌든 걸 찾아봤어요. 영화 타인의 삶이나 그
약간 해돋이의 그 초반 느낌 이런 것도 있고 엄마가 유물로 남겨준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예쁜 소울 애들러라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젊은이들의 문화가 되게 폭발했던 그런 아름다운 시기에 비틀즈 하면 생각나는 영국을 상징화한 것 같은 인물이 이제 주인공 소울 애들러예요. 이게 소설이 1, 2, 3, 4 이렇게 해서 14장 다음에 갑자기 다시 1로 시작돼. 두 개의 1장에 첫 장면이 에비로드 있잖아요. 비틀즈 앨범에 그 에비로드를 소울 애들러가 건너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그게 1장의 시작이고 두 번째 나오는 1장에도 똑같은 장면인데 미묘한 게 달라 져 있어요.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왜 모든 것을 본 남자인지 알 것 같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리고 뭐지? 정말 그 1장에 있다 보면은 왠지 감이 온다. 영화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나쁘지는 나쁘진 않은 않아요. 것 같아요. 네. 이야기가. 주인공 누가 해야 되지? 인물이 벤 휘쇼 어때요? 벤 휘쇼? 영화 에이전 씨. B 한 표 B. 근데 벤가는 좀, B 한 표 벤가는 합니다. 좀 차가워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나올 책들에 대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럼 좀 나온 책들 리뷰를 좀 해볼까요? 귀신들의 땅이 반응이 지금 이제 제가 작업한 책 중에서 제일 그 많이 반응이 좋은 이 책 같은 경우는 책 나오고 나서 타이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는데 이런 귀신 이야기 방식의 소개라면 읽고 싶다라는 독자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이 책이 반응이 있을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저의 그 41명의 팔로워가 있는 작고 소중한 그 비밀 계정의 트위터 안에서 이 책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트윗들을 날려요.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 다들 너무 바쁘고 다들 편집자고 다 책을 읽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책이 반응이 있었어요. 징조를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채고 공개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장님이 보셔도 문제가 없을 직장인은 그런 컨텐츠를 올리면 사실 노잼이잖아요. 이분이 정말 홍보에 적극적인 분이에요. 이 귀신들의 땅이라는 이 한글을 SNS에 치셔가지고 검색에 걸리는 이걸 읽은 한국 독자분들한테 일일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이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한국 독자분이 되게 깜짝깜짝 놀라서 정말로 정말. 한국어로 검색을 해서 이거는 진짜 찐인데. 그리고 민경 씨가 그 왜 귀신들의 땅 소개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대댓글 달았어? 그럼요. 다 번역해가지고 막. 아, 네. 그거 주말에 보다가 누가 영어로 댓글 달질 않잖아요. 근데 케빈 첸? 에이, 누구야? 근데 Thank you for reading my ghost town이라고 돼 있어서 설마 하고 그분 계정을 눌러봤어요. 근데 진짜 작가님이신 거예요. 근데 감히 내가 이러고 그냥 좋아요만 눌렀는데 월요일 출근해서 팀장님 오셔서 댓글 달아 이렇게 하셔가지고 급하게 구글 번역기로 해서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막 이렇게 달았던 것 같은데 작가님 페이스북에 저 캡처해서 올라가서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었지만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이 영상을 봐줘 이렇게 쓰셨대요. 진짜 영광이죠. 언제 또 제가 그렇게 샤라웃을 받아보겠습니까? 생전 신간중에서 그 진짜 단기에 제세 찍을 것 같아요. 미들마치 1권. 빅토리아 시대에 그 사실 결혼이란 게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적 환경이 미치는 어떤 선택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명철하게. 어쨌든 세 남녀 세 쌍 혹은 네 쌍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남녀가 누가 누구와 왜 결혼하고 왜 헤어지는가 얘기 좀 한마디로 하면 이 무게, 이 두께에 눌리지 마세요. 일단 펼치면 페이지 터닝 확실히. 네, 호로로. 알라딘에 오늘 올라온 독자 리뷰 보니까 뭐 캐릭터들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뭐 이런 리뷰가 오늘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나레이터가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이 인물들의 감정이나 이 선택이나 이런 거에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정말 우리 끊임없는 독자분이 정말
언제 나옵니까? 에서 시작해가지고 진짜 1월에 나옵니까?까지. 어떤 독자님이 전화 주셔서 서점에 정확히 언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독자님 이번 주에 꼭 나오면 지난번에도 12월 말이라고 하셔서 저희 도서 홈페이지 문의 담당이잖아요. 제가 업무의 20%가 줄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믿을만치요? 이제 나와서 다행이다. 진짜 책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작년 언제야. 이제 내년에는 좀 천천히 가자라고 한 게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보통은 1, 2월이 가장 책이 안 나와가지고 야단 맞는 이번 주도 그럼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직장 생활. 주간 회의를 잘해야 직장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람 시계? 책 만드는 일이 여럿이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술부, 마케팅부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다 같이 모여서 그 알람을 맞추는 것 같아요. 주간에 제가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하는 타임인데 회의가 10시에 애들 시작을 하거든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그날은 지각을 하면 안 되는 날이고 그날만은 이제 늦지 않으려고 일요일 밤부터 열심히 자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주간 회의란 제가 고유 민경처럼 가장 항상 첫 번째 순서를 하거든요. 월요일 10시마다 10시 5분까지 10시에서 10시 5분까지 그걸 해내면 더 이상 일주일에 힘든 건 없다. 솔직히 주간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진짜 막 영감이 넘쳐 흘러요. 아 진짜 막 너무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책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렇게 약간 뿜뿜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약간 너무 빠져서 듣다가 항상 이렇게 쓰는 걸 깜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갖고 들어오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적어서 항상 나가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영감이 휘발되고 그치만 또 일주일 후에 오면 또 막 갑자기 영감이 차오르고 저한테는 되게 뭔가 영감을 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주유소 같은 느낌입니다. 원래 주간회의랑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달라서 제가 좀 혼동스러운데 언제나 이렇게 생기 있고 열정적인 주간회의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